안녕하세요. 다다람 취업연구소 대표 오택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면접시험 왜 자꾸 떨어질까입니다. 이 영상을 아마 제목을 보고 클릭하신 분들은 면접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한두 번, 많게는 뭐 서너 번 이상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이 주제를 가지고 궁금해 하셔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꼭 면접 경험이 없더라도 제 영상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많은 팁과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영상 올리고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하면서 무편집본으로 올리기 때문에 중간에 좀 버벅거리거나 실수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냥 좀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면접 시험에 떨어지면 멘탈이 너무 나가죠. 좀 힘들고, 저도 이제 1년에 많은 사람들을 컨설팅 하게 되는데, 면접 7번, 8번 떨어져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 기억에 가장 많았던 분은 12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시험이라는 게 쉽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이 면접 전형은 정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생각 정리해서 말해야 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익숙하지 않고, 또 정리해서 말해야 되는 답변의 내용들이 대부분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면접을 3번, 4번, 5번 이상 떨어진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힘듭니다. 최종 면접까지 가서 탈락하는 경우는 한 번만 떨어져도 멘탈이 너무 나가게 되는데, 여러 번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눈물도 많이 나고 너무 속상하죠. 왜 나만 이렇게 떨어지냐, 남들 자리만 붙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드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랑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접 시험에서 떨어지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미지고, 두 번째는 면접 답변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수이지만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어두운 인상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으로 시각적인 이미지가 70%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데, 면접은 짧으면 5분, 길면 20분에서 30분 정도이고, 면접관은 우선 눈으로 상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이미지, 인상입니다. 그러면 인상은 첫인상, 그리고 두 번째 말할 때의 느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둡거나 부정적이거나 너무 우울해 보이거나 걱정이 많아 보이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답변 내용이 비슷하다고 했을 경우에 이왕이면 밝은 사람, 이왕이면 자신 있는 사람, 이왕이면 여유로운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럼 어두운 이미지가 실제 있냐? 1년에 한 서너 명씩 정도 저는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본인의 자라온 환경, 본인의 성격, 또 여러 가지 또 취업 준비하면서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겹쳐져서 그런 인상이 나오게 되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면접 답변 자세와 태도에 대한 피드백, 또 대안을 알려드리는데, 어두운 인상은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많이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도 많이 하고, 또 밝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특히 스터디나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의 구체적인 표정이 어떤지 영상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웃으세요, 좀 밝게 합시다 했던 분 중에 제가 2번, 3번 할 때까지도 제 얘기가 많이 안 와닿다가 본인의 영상을 찍은,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제 화장도 다시 하시고 또 최대한 밝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의 얼굴 표정이 어둡거나 부정적이거나 좀 우울한 표정을 좀 짓고 있다 하는 분은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매우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경우이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된다면 아주 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 정도씩 좋아하는 영상이나 뭐 풍경을 보시고 좀 밝게 웃는 연습도 하시고, 또 밝게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도 하시면 됩니다. 네, 부정적인 이미지의 두 번째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좀 심각한데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죠. 이건 뭐 면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잖아요. 단체 생활, 조직 생활에서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안고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 아닌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또 회사 생활은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안 되겠죠. 이를테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거나 또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거나 이런 게 보통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아주 많은 부족함 혹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타인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 상식에 반하거나 혹은 그것을 모르거나 이런 것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 혼자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워라밸이라는 뜻을 모르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물론 모를 수 있죠. 단어도 지식이니까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취업 준비생으로 살면서 면접이 왔는데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인 줄임말인 워라밸을 모른다 이러면 좀 곤란한 거죠. 얘가 이 친구가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앞에 어두운 인상처럼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몇 명씩 보게 됩니다. 답변할 때 민감한데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꺼냈거나 또 혹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경우는 스터디에서 직설적으로 누구누구님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마 피드백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되게 돌려서 말을 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찾아가거나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난 체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 기사 자격증은 5개 땄고요. 공모전에 가서 1등도 했고요. 우수 인턴이 되었고요. 이거를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담백하게 있었던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괜찮지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나열하는 경우는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인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을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너무 나열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경우에는 대학 시절 혹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했을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도 속으로 면접관은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쟤는 좀 잘난 체 하네,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네, 겸손하지 못하네, 품성이나 성품 이런 측면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년에 컨설팅을 하면서 잘난 체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한 병씩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너무 과한 긴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려서 남들 앞에서 발표를 못하거나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게 너무 긴장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보죠. 네, 뭐 MBTI 주로 이제 I이고, 근데 극 I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확률상 매우 많지는 않지만 컨설팅을 하면 매우 많이 보고, 뭐 제가 본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할 때 자기소개 해보세요 할 때 자기소개 하다가 우는 분들 1년에 한 2명씩 정도 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소개를 외웠지만 외운 것을 하는데도 떨려서 긴장되고 울어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도 예를 들면 아빠 마음이나 엄마 마음 이죠. 아이고 우리 애도 저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자기소개 해보세요. 너 뭐 잘하니 뭐 못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너무 긴장돼서 말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뽑아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작년 2월에 이제 공기업에 합격했던 친구가 이런 케이스인데 6번째 면접에 합격했어요. 1.5대 1 경쟁률이었고 아마 필기 점수랑 면접 점수가 50대 50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수 안 하고 정말 무지무지 애를 쓰면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은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어쩔 수 없습니다. 면접 스터디,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하고 말을 하는 그 공간에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속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면접 스터디 멤버들 앞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것이 면역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합격자는 퍼펙트하게 고쳤냐? 아니요. 퍼펙트하게 고쳐지지 않더라도 자기가 생존하고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면접 5번, 6번 하게 되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2년도 걸리게 됩니다. 필기 실력이 좋은데 이 과한 긴장, 또 심한 긴장 때문에 말을 너무 심각하게 버벅거리거나 말을 아예 못하거나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말이 나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된다면 이제 필기 합격하고 면접을 준비하지 마시고 평상시 면접 스터디 혹은 평상시 혼자 말하는 연습을 하루에 10분, 20분씩 계속 반복해서 하면 좋습니다. 제가 만렙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저 혼자 이제 셀프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혼자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기계직 지원자 면접번호 1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공단 건강직,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죠. 물론 이제 저처럼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 저 친구는 정말 과하게 긴장하지만 애를 많이 써서 여기까지 오려고 했군, 이런 게 면접관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부정적인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말투, 저는 조금 이제 말 톤이 빠르고 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다다름 취업연구소 대표 오택진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촬영 이제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차분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좀 말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쭉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죠. 컨설팅 하는 분들도 다양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분들의 성향이니까. 부정적인 말투는 제가 듣기에는 이게 아나운서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도 딕션이 너무 정확하고 상관없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뭐 제주도, 충청도, 강원도 사투리 써도 아무 상관없고 이 내용만 전달만 잘 되면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투라는 건 너무 말이 빠른 거예요.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빠르거나 면접관이 듣기에 쟤 정말 너무 급하군, 이런 느낌이 들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이 소프라노, 안녕하세요 오택션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실제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1년에 한 명 정도씩 봅니다. 그래서 말 속도를 늦추고, 우리 예전에 수자원공사 이제 행정직에 합격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말이, 저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너무 말이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같이 이제 친구니까, 야, 너 말이 너무 빠르다, 딱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3일 만에 그걸 바꿔서 왔어요. 정확히 본인 말하는 속도의 2분의 1로, 그러면 제가 말하는 속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빨랐는지 알겠죠?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긴장이 되니까 더 빨라지는 경우가, 요게 이제 첫 번째고, 하이 소프라노 톤으로 너무 빠르게 하지 말 것. 말의 속도를 남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맞출 것. 두 번째는 툭툭 내뱉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오택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툭툭 내뱉는 게 무성의하거나,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택진입니다, 네네 저는 툭,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그래서 말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말 툭툭 내뱉는 말투는 뭔가 이제 정이 있어 보이지 않고 사람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실제 그 사람의 성격과 다를 수 있어요. 말투는 그렇지만 내면이 따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듣기에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말투가 좀 좋지 않게 들린다, 혹은 이런 지적을 받아봤다 하는 분들은 가급적 이런 것도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떨어질까? 첫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에 5가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인상, 최대한 밝게 웃으시고, 두 번째,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 보편적인 상식과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본인이 하면 안 되는 말,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표현 등에 대해서
계속 사회성을 키워나가셔야 되고, 세 번째, 너무 잘난 체 하는 모습 안 됩니다. 자랑은 자신감 있게 한 번 정도 하는 건 좋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마실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심각하게 너무 과하게 긴장하는 것. 안타깝지만 어쨌든 노력으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투. 하이 소프라노 톤으로 너무 말을 빠르게 하지 마시고 또 툭툭 내뱉는 말투는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그 사주 떨어지는 유형은 이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컨설팅 할 때, 전화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 정말 말 잘하거든요. 정말 저 밝고요, 성격도 좋고요, 말 잘하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면은 대부분 이겁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과장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방어하는 답변입니다. 저희 다다른 이제 컨설팅의 핵심적인 인성 면접의 기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진실하고 솔직하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면접자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과 이직자들은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취업 준비를 끝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꼭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다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면접관이 꼬리 질문, 압박 질문하면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변명하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면접관들이 딱 싫어합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취업 준비생들은 부족한 게 많죠. 물론 이제 공기업이나 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직자들도 똑같이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본인이 준비했던 면접 답변 한번 보세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협업을 좋아하고 그리고 주변인을 배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소통에서는 경청이 중요하고 조직생활에서는 책임감이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과 본인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떠올려 보세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적당히 책임감 있고 적당히 책임감이 없고, 적당히 존중하고 때로는 또 나도 이기적일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건 잘합니다, 이건 못합니다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과장하고 포장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삶의 좌우명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제 삶의 좌우명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죠.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왜? 10명 중에 9명은 좌우명이나 생활신조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평상시 본인의 좌우명이냐? 아니래요. 그러면 답변용으로 만든 거냐? 네, 그렇대요. 그러면 이미 10명 중에 9명은 원래 좌우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없는 거를 만들어서 답변하는 거니까 과장하고 포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 답변은 어떻게 하냐? 자, 평상시 저의 좌우명이나 생활신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문구화된 생활신조나 좌우명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땀 흘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면접 자리에 오기 위해서도 정말 평상시 5시간, 6시간 공부하는 것이 모자라서 7시간, 8시간 공부해서 필기에 합격해 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머리와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질문의 취지가 뭡니까? 너가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의 그 지침 같은 게 있니? 이게 삶의 좌우명이에요. 근데 문구로 생각해 놓은 거 특별히 없어요. 좌우명이나 생활신조가 딱히 뭐라고 딱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노력해온 삶을 살았어. 그래서 노력했다고 얘기하면 되죠. 배려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은 배려하는 삶을 이렇게 답하면 뭔가 진솔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느낌도 들고 실제 본인의 모습에 가깝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100%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식의 답변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수 인턴이 됐다, 뭐 공모전에 나가서 1등 했다, 3등 했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 우수 인턴이 됐다는 거 자체는 사실이겠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우수 인턴이 됐고 책임감도 강하고 막 이렇게 본인이, 그러니까 답변은
나의 삶이 담고 있는, 내 삶의 그릇이 담고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삶이 담고 있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다 표시가 납니다. 왜? 과장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방어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면접관의 나이대가 거의 제 나이대하고 비슷하다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올해 26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올해 2026년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6년을 더 살면 52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2026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면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언제? 2052년에. 그런 느낌이 면접관이 지원자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한 바퀴 정도 더 산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강점이 그대로 잘 들릴까요? 아, 저 나이에 저게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내가 쓰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인사이트, 통찰. 인생을 살아보면 역지사지가 잘 안 됩니다. 인사이트, 통찰을 가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건데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말, 좋아 보이는 말, 그게 다 과장 포장이잖아요. 내 삶이 담고 있지 않은데 그 말을 쓰면 껍데기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껍데기만 번드러하고 알맹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관 반드시 눈치챕니다. 그래서 과장, 포장, 변명, 방하지 말고 본인의 얘기를 진실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겸손하게 해낼 것.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앞선 좌우명과 생활신조와 같은 답변을 할 때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라.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방법이나 노하우가 딱히 없어요. 그러면은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나 방법이 갑자기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만, 제가 졸업 프로젝트를 할 때 좀 긍정적인 말과 칭찬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진실하고 솔직하게. 여러 가지가 하나만 사례만 더 들어볼게요. 네, 입사 이후에 이제 퇴근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선배가 일이 생겨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토목증 의무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으러 오기 전에 면접을 본 것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회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선배님이 가서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임원 면접관인 상무님인가 전무님이 이렇게 노려보면서, 아니 지원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하는 겁니까? 하고 혼냈단 말이에요. 왜? 후배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MZ세대들은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그 삶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고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멀티플이 강하죠. 그러니까 제가 11년 전에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애들 어때? 요즘 애들 뭐 자기 주장 강하고 회식도 잘 안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게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업도 공기업도 젊은 친구들이 선배들이 그러니까 40, 50대가 좋아하는 그런 회식 문화를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건 뭡니까? 퇴근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선배가 전화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선배한테 바로 간다? 그런 신입사원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더 중요하면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선배의 일이 더 중요하면 개인적으로 약속 있는 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은 어떤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선배님께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다른 팀원이 도와줄 수 있거나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도와드려도 되는 일이라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께서 필요한 일이 매우 긴급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 저녁에 약속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일정을 뒤로 미루고 빨리 회사에 복귀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일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따져서 처리하겠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무조건 회사에 가서 일하겠다? 실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선배가 창고 정리하다가 먼지 풀풀 날리니까 2잔만 사서 들어와라. 그러면 선배한테 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족 간병하러 가야 되죠.
그죠? 오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100일이어서 맛있는 거 먹기로 약속했는데 회사에 불이 났어요. 그럼 빨리 회사에 복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되게 두루뭉술하게 묻는데 무조건 회사에 간다? 네, 그것을 왜 후배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를 뽑아줄 것 같으니까. 그게 과장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내면적 기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회사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진실, 솔직, 겸손, 담백 반드시 네, 하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이런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컨설팅 할 때 이제 강연식으로 하는데, 그 다음 컨설팅 할 때 답변을 쏘시면 또 다시 과장 포장하는 답변을 해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계속 넣어두고, 아, 이게 너무 내가 오버하는가?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데, 공기업은 이래야 되겠지, 대기업은 이래야 되겠지,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두 번째, 남들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작년에 한국전력 고졸 채용 사무직 합격하신 분, 제 블로그에 합격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분이 1년 6개월 동안 면접을 8번 떨어졌어요. 네, 8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9번째 오셨는데, 말 잘해요. 표정 아무 문제 없어요. 약간 긴장되시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잘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까 1번 과장, 포장, 변명, 방어, 2번 남들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답변은 뭡니까? 제가 컨설팅 하면서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봤던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이거나 유튜브나 AI 검색을 통해서 찾은 답변일 경우에 남들과 똑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를테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잘 듣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거나 니즈를 파악해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네,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위치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틀린 답변이 아니고 맞는 답변인데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으면 아까 1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을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과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얘기를 해야 되죠. 경험은 나의 경험이 들어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상황 질문,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유튜브 검색해서 찾은 답변, 저보다 유명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지금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잖아요. 거기 뭐 구독자 뭐 30만, 100만 이런 분들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그 답변을 그대로 머릿속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답변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답변을 7년, 8년 전부터 지원자들이 답변을 똑같이 해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튜브 보고 답변 외워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그걸 긍정적으로 볼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친구는 유튜브 보고 외워서 온 답변. 자기만의 생각을, 그러니까 100점짜리 답변이 아니어도 70점, 80점짜리여도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자기 머리로 정리해서 얘기하는 사람 답변이 중요한 거죠. 특히 최근에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도 정량적인 지표가, 정성적인 지표가 아니라 그냥 정량적인 지표를 변환되고 있어요. 왜? 다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나 뭐 딥시크 혹은 글쓰기 AI 등을 돌려서 교정하고 만들어 오니까 자기소개서의 차별화가 별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면접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겁니다. 왜? 면접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을 보고 답할 수 없으니까 준비된 본인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준비되었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재치를 발휘하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들과 똑같은 답변이 아니어야 된다. 근데 억지스러운 차별화되는 답변이 아니라 앞에 1번 말했던 진실, 솔직, 겸손, 담백, 두 번째 나의 사례, 그리고 검색해서 찾은 답변을 내가 생각하고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되는 답변이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답변이라고 얘기한 게 선생님 어떤 답변입니까? 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여러분들 답변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제가 외우고 있는 답변.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상사님은 경험과 연륜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지시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는 신입사원이라 부당한지 안 한지, 이렇게 시작하는 답변 한 게 있고, 두 번째, 상사님께서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개인에게 저에게만 부당한 지시인지 조직에 부당한 지시인지 구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저에게만 부당한 지시라면 어쩌고저쩌고, 조직에게 부당한 지시라면 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패턴이 한 3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답변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답변 면접관이 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다양한 버전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컨설팅용으로 남겨두는 거라서 네, 제가 이제 가이드하는 답변이 2개 정도 있는데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 남들과 똑같은 답변 하지 마라. 유튜브에서 찾은 답변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서 바꿔라.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찾아보지 마라가 아니라 찾아보더라도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바꾸거나 본인의 생각해서 충분히 더 괜찮은 답변으로 수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3번째는 그저께 올린 영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두루뭉술한 답변입니다. 특히 이제 경험 질문이나 자기소개나 직무적 강점 이런 거 할 때 나의 강점이 디테일하게 들어야 됩니다. 악마도 디테일에 있고 천사도 디테일에 있고 면접도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자, 제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디테일과 포인트인데, 포인트와 디테일. 네, 정말 자기소개할 때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임감과 성실한 다시요. 안녕하십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버전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7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버전과 2번째 버전 중에 어느 게 여러분 귀에 더 잘 들립니까? 2가지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첫 번째 버전, 안녕하십니까, 목표를 세우면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지원자입니다. 2번째 버전, 안녕하십니까, 하프 마라톤 4번, 마라톤 풀코스 2번을 완주해본 지원자입니다. 자, 3번째 사례, 안녕하십니까, 맞춤형 고객 응대 능력을 갖춘 지원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920년대생 90대 초반의 할머니 단골 고객을 둔 지원자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책임감 성실함, 지난 7년 동안 새벽 6시. 2번째, 목표를 달성하면 끈기를, 그리고 하프 마라톤 4번, 마라톤 풀코스 2번. 3번째, 맞춤형 고객 응대 능력, 90대 초반의 할머니 단골 고객. 여러분들이 들어보기에 어떤 것이 귀에 더 잘 들어옵니까? 네, 앞에 거와 뒤에 거 중에 귀에 더 잘 들어오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이죠. 당연히 저는 2번째, 디테일과 포인트가 살아있는 답변을 추천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는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졸업 프로젝트를 할 때, 캡스톤 디자인을 할 때, 대외 활동을 할 때 팀원들이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팀원들과 전체 팀원 회의를 해서 긴밀하게 소통해서 충분히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한 명 한 명의 얘기를 다 듣고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게 두루뭉술하다는 거죠. 마케팅 조과제를 할 때 음료 마케팅 회사를 할 건지 아니면 IT 회사를 할 건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들었을 때 최근 트렌드는 IT 디지털 트렌드가 더 맞다고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들리고, 생각보다 이제 제 경험상 2명 중에 1명, 10명 중에 5명은 두루뭉술하게 답변합니다. 근데 아마 어떤 컨설팅 하는 분이 자기소개나 직무도 강점에서 키워드 위주로 던져 놓으면 면접관이 그런 미끼를 물 거다. 그래서 이제 꼬리 질문 오면 그때 답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미끼가 좋아야지 면접관이 물겠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책임감이 강한 사례를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지난 7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면접관이 왜 6시에 일어나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2가지 질문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호기심이고 어떤 게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된다. 쌤이 그러면 면접 답변이 길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대부분의 질문은 45초 안에 끝납니다. 경험상. 정말 줄이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거의 100개 중에 1개 정도고, 대부분의 구체성에 들어간 답변은 45초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를 다 빼고 핵심 알짜배기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면접에서 왜 자꾸 떨어질까? 첫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 네, 2번째, 이제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에는 첫 번째, 어두운 인상,
두 번째 사회성 떨어짐, 세 번째 잘난 체하는 모습, 네 번째 너무 심각한 긴장,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투. 답변의 내용에서는 과장, 포장, 변명, 방어, 두 번째 남들과 똑같은 답변, 세 번째 두루뭉술한 답변, 요것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해당되는지 스스로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대부분 답변 내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 1번, 예비 5번 받았다 하고 제가 지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제 표정도 좋고 말도 잘하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의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 거는 좀 상태라고 표현하니까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빨리 매일 꾸준하게 밝게 웃으시면서 또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답변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뭐가 문제인지 못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듣고 쓰는 게 말이 맞다, 나 이런 게 문제다 싶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좀 고쳐가면서 해야 되고, 다다름 취업연구소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블로그에서 저희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